우리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빈곤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죠. 일본 드라마 파견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비정규직 여성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파견의 법칙에 나오는 주인공은 모든 일을 정말 잘하는 슈퍼우먼으로 뭐 투잡, 쓰리잡, 포잡 하면서 되게 대단한 우수 인재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는요. 3개월씩 파견되는 되게 생활이 우울한 그런 여성들, 여직원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남자를 만나서 같이 동거하고 생활비를 좀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이제 그네들의 현실인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도 그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그렇게 살다가 되게 빡빡하게 생활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흥업소로 일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매우 흔해지는 거죠. 이제 술집에 호스티스로 일하는 게 일본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그다지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랍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의 여성들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서는 독신 여성의 3명 중에 1명이 빈곤에 시달린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참 서글픈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그 빈곤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빈곤의 그 척도가 이제 1년의 연수입이 한 1100만 원 이하인 거죠. 일본은 이제 독신 가구에 평균 월세랑 교통비 이런 것들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뭐냐? 1년에 한 1000만 원 벌면 1100만 원 벌면 이제 그 수입으로 집세 내고 교통비 하고 이래저래 밥 먹고 그러면 땡인 거예요. 이제 사실상 뭐 외식하거나 아니면 여행 다니거나 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프거나 이제 실직하게 되면 이제 더욱더 이제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겁니다. 참 충격인 거죠. 이래저래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나 파견 직원이나 이렇게 일자리도 이제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고 참 많이 막막해지는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빈곤에 시달린다. 보통 사람들이 되게 힘겹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한국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이래저래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산다라는 게 이렇게 힘든가? 빈곤 문제, 가난이 그냥 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겁이 많이 나는 거죠. 두려운 거죠. 걱정도 많이 되고요. 이미 대한민국의 청년들 중에서도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139만 명이라고 하니까 좀 씁쓸하죠.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얼마나 좀 힘들어지려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요. 한국에서도 한국 노인들 뭐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에 4명이 빈곤하다고 얘기하고 OECD 국가들 중에서 1등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제 더욱더 이제 우려스럽고 겁나는 거죠. 한국에 사는 노인들은 청년 시절에 너무 무책임하게 살아서 저런 건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제 연금 제도가 되게 빈약한 거죠. 그래서 더 그렇답니다. 뭐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인 빈곤이 40% 이렇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추정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든 노년의 삶을 좀 덜 힘들게 살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저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더욱더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고령 세대로 이제 진입하게 되면 삶이 이제 좀 더 빡빡해질 것 같다. 더 우려스러울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죠. 노인 빈곤도 심각하다라 그러는데 지금 뭐 청년들도 되게 심각한 것 같고 이래저래 안 심각한 세대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막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겁도 나고 염려도 생기고 뭐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특히나 요즘은 뭐 상대적인 빈곤도 심하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되게 우울하다, 못 산다 이런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많아지는 거죠. 이래저래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지나 봅니다. 뭐 부동산, 주식, 뭐 이렇게 전 국민들이 뭐 투기에 빠진 투기꾼처럼 이제 언론이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놈들은 몰고 가는데 현실은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득 양극차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래저래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더 빡빡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좀 견딜 수 있을까, 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당연히 하게 되는 거고요. 이래저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는 보통 사람들의 이제 삶의 모습은 정말 더 힘든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요. 빈곤 아동도 되게 많다고 얘기하고 한국에 그런 거죠. 가난한 삶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고 자고 입는 것 말고도 보통의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시야를 되게 좁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빈곤에 갇히면 이제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많은 이제 가능성들과 이렇게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래저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이 필요할까? 고민이 많이 되죠. 참 걱정입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삶이 필요할까? 걱정이 많이 되죠. 생활에 대한, 일상에 대한 걱정,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삶의 일상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괜찮을 수 있을까? 별일 없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년을 위한 대비, 저축 이런 것들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고민들,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게 요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의 태도를,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들죠. 어떤 이들은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이들은 빈곤층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의 청년 세대라는 얘기들도 많고요. 이래저래 뭐 단편적인 그런 이제 단면만 보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의 각 세대별 사람들의 삶이 더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감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성실하게 살고 유행을 바라지 않고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하며 사는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보수적인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